제가 보기에 저 제목은 2년차 미만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5년차 이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냥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퇴직 사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퇴직 사유를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퇴사하고 싶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신 게, 이게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연차 상관없이 가장 많이 퇴직 사유 얘기한 거, 커리어의 성장을 위해서, 이게 이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커리어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그냥 5가지만 물어봤을 때도 가장 높았고, 지금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본 거에서도 가장 높았어요. 자, 먼저 커리어 성장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색깔이 이제 연차별로거든요. 근데 이제 커리어 성장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5년 미만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2년 미만이 32.4%, 그리고 2에서 5년이 41.8%, 74% 가까운 사람들이 커리어 성장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5년차 미만이 다 저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커리어 성장에 대한 내용이 뭘까? 2년 미만과 2에서 5년이 또 다르겠죠. 그 내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회사별로 보면은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막 주소기업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대기업도 13% 가까이 되고요. 외국계도 3.5%나 했고, 공기업 공공기관도 10%, 스타트업 10%, 그리고 중소기업이 뭐 비중이 높긴 합니다. 약 40% 해당이 되고, 중견기업도 20%가 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다시 대기업 가면은 난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야. 똑같아. 자, 그러면 한번 연차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년차 미만에서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민이 뭐냐? 탑3를 보니까 커리어 방향성 고민인데, 그 내용이 뭔지를 뜯어보니까 내가 꿈꾼 모습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퇴직 사유가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퇴직 사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꿈을 잘못 꿨을 확률이 높아. 어떤 회사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직무잖아요. 내가 무슨 일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일하냐, 이것에 대한 고민인데 그 정보를 어디서 들어요? 그거 뭐 홈페이지겠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거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퇴사를 한다. 이거는 퇴직 사유가 어떨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엔 저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니 2년 미만인데 눈을 어떻게 넓혀? 좁은 것부터 봐야 돼 일단. 심지어 회사 전체를 보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인사나 전략계획 이런 거잖아요. 거기부터 들어가도 디테일한 것부터 일단 해야 돼. 그리고 전체를 보는 이 눈을 키운다는 건요, 직무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가 아니라 나의 그릇의 크기, 그리고 나의 관점의 크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누구한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건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진짜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조금 생기는 거지. 이거를 뭐 2년 미만에서 저거를,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저 때는 미시적인 거를 보고 정확히 파악할 타이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게 2년 미만이에요. 단순 반복 업무의 내용이 뭐냐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퇴직 사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가도 반복 업무를 시킬 거거든요. 초기엔 그럴 거야. 그걸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 때문에 퇴사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가 근무 형태입니다. 하청의 삶이죠. 뭐 계약직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하청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가불병종이라 그래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근무 형태 자체가 이렇게 가불병 이렇게 가면은 진짜 일할 맛 안 나. 저는 저거는 퇴직 사유로서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케팅 대행사나 뭐 외주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여.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과도 날 것 같고 뭔가 괜찮을 것 같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발주사가 멍청해. 그러니까 막 미치고 발짝 뛰겠는 거지. 지식이 더 많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도적일 때 사실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주도적일 때 실패를 하더라도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이 성공 경험이 성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게 반복되면서 나만의 패턴이 생기고, 성공 경험을 반복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한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할 때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지원이 있을 때 내가 성과를 내는구나. 내가 이런 업무를 맡으면은 빨리 쉽게 하는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판단하는 거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저렇게 막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이제 꼰대 상사랑 일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그거 통하지도 않는 거를 여러분한테 계속 막 시키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답이 아닌데 이걸 계속 시키니까 수동적으로 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하니까 또 성과 더 안 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안 좋은 거의 반복이죠. 그래서 저는 저거는 퇴직 사유로서 적합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 3가지 중에 2년차 미만의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는 탑3에 해당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도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자, 2에서 5년 차입니다. 이분의 탑 1은 뭐냐면 회사 비전에 대한 의문, 더 큰 프로젝트 기회가 없어서. 자, 이거는 퇴직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퇴직 사유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2에서 5년 차의 경우. 경력으로 이직하는
최초의 케이스죠. 내가 여기서 나름 업무도 좀 마스터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성과도 좀 내봤어. 근데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이 뭔가 좀 정체가 된 것 같고 이게 좀 더 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없는 것 같아. 딱 좋아요. 저거를 퇴직 사유로서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 갖춰야 될 게 뭐냐? 경력 기술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의 성과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진짜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야 되고, 중소에서 뭐 중견에서 대기업 뭐 이런 게 마치 이제 커리어의 성장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아쉬운 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기업으로 가면 더 큰 프로젝트 기회가 있어요. 더 난이도가 있고 더 복잡하고 더 영향력 있는 업무의 기회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간다라는 것은 동의. 그건 진짜 커리어 성장 관점에서 맞죠. 근데 그게 복지나 급여 때문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우선순위를 했을 때 리스크도 동반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탑2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서 롤모델이 없다.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저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 저 사례는 퇴직사유로서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실제로 저것 때문에 퇴사를 하실 수는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짜 이 회사는 배울 사람이 없다. 저것 때문에 퇴사할 수는 있어요. 퇴사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기업의 면접 같은 거 볼 때 퇴직사유로서는 좀 아쉬워요. 탑3 세 번째 사유는 직원 성장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퇴사를 한다. 자, 이거는 퇴직사유로서 어떨까요? 제 생각에 이것도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2년차 미만이면 오히려 뭐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회사가 나름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투자하고 있는데 자기가 혜택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느끼기에 뭐 별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 그 사람의 시야의 문제. 근데 2에서 5년 차쯤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대리급인데, 아니 이제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략 좀 알고 뭐 이런 레벨이잖아요. 근데 직원 성장의 책임을 회사로 이게 100% 전가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장이라는 것의 책임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회사는 장을 열어주는 거야, 장을. 그 장의 최고봉은 직무 경험이에요, 직무 경험. 그리고 주도적인 환경, 직원 성장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이거는 조금 성장이라는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사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이 많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저걸로 퇴직사유를 삼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쉽다. 5년차 이상의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민을 좀 보니까, 첫 번째가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 이거는 퇴직사유가 될까 안 될까요? 저 5년차 이상이 이제 어느 정도냐를 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7년차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7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제가 보기엔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그럼 뭐 했다는 거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사유는 이제 조직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서 이직 사유가 될까 안 될까요? 퇴직 사유.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보상이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합친 건데, 뭐 승진, 연봉, 직무 범위, 특히 직무 범위에 대한 거는 맞죠.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좀 어렵다. 노력을 해봤다는 전제가 당연히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것도 해봤는데 좀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안 맞거나 그냥 찍혔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회사라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찍혀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찍혔다 싶으면 빨리 그냥 옮기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퇴직 사유로서는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내가 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꼈는가에 대한 피드백.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이런 노력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시도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없으면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세 번째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자, 저거는 퇴직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 저 제목은 2년차 미만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5년차 이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걸 만들 주체거든요. 그잖아. 5년차 이상이 다 업무 설계하잖아요. 다 업무 설계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짜놓은 거를 2에서 5년차들이 일을 롤링을 하는 건데, 아니 지금 5년차 이상이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냥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결국 퇴사에 대한 고민이실 텐데, 제가 이번에 퇴사 준비 키트를 개발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가? 하도 많은 분들이 퇴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도와드리자고 만든 건데,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뭘 여러분께 가치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드려야 되나? 퇴사는 가슴이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인생 끝장납니다. 퇴사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슴이 시킬 수는 있는데 거절하세요. 그런 퇴사 하지 말라고 제가 퇴사 준비 키트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4주 완성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랑 같이 하루 하나씩 끝내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퇴사 타이밍, 진짜 타이밍이 맞냐 지금이. 인생은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맞고 아무리 여러분이 진짜 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요, 그거는 올바른 그게 아니야. 퇴사 타이밍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좋겠다 해서 저런 콘텐츠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하셔야 될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거를 제 워크북이랑 같이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도 보시고 조사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정말 퇴직해야 될
될 타이밍과 체크리스트를 많이 이번에 넣었거든요. 체크를 한번 쭉 진단을 해보면서 할 때인가 아닌가 좀 그거 따지는 게 첫째 주. 두 번째 주는 오늘 한 내용인데 퇴직 사유. 내가 정말 그러니까 퇴직 사유를 만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진짜 퇴직을 할 만한 이슈인가 이거를 좀 규정하는 게 더 목적이에요. 그래서 퇴직 사유에 대한 거가 이제 한 주간 깊이 있게 나의 퇴사에 대한 깊이는 이제 통찰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2주차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3주차에는 뭐 이제 결심을 하셨겠죠? 그리고 결심하지 않더라도 경력 기술은 써보셔야 돼요. 경력 기술을 매일 조금씩 어떻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경력 기술을 매일매일 워크북과 템플릿과 함께 완성을 해보는. 물론 이제 일주일 만에 완성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 다시 들어오시면서 퇴사 준비 키트를 한 6개월 반복해보시면 거의 아주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설계를 좀 만들었어요. 그때 마지막 4주차는 이제 커리어 로드맵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 얘기였다면 좀 미래에 대해서 실제로 커리어 로드맵을 만드는 롤모델 리스트도 만들고 인터뷰도 해보고 사명선언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시간 관리 강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랑 28일 동안 매일매일 저랑 같이 이제 4주 완성이고요. 이제 강의 패키지 그리고 4장의 진단지, 퇴사 타이밍, 퇴직 사유, 경력 기술서, 커리어 로드맵에 대한 진단지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디벨롭해 나가는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워크북을 PDF로 그냥 만든 버전이 있고요. 또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있고 좀 나는 실물이 좋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예쁘게 아주 고급 퀄리티로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스페셜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헌터 사용법, 연봉 계약에 대한 거, 이직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다른 데서 여러분들 못 들으실 만한 핵심적인 내용 스페셜 강의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묶어놓은 스페셜 패키지까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좀 들어보시면서 아 이거 좀 정말 나다 싶으신 분들은 퇴사 준비 키트를 꼭 이번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설문을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도 정리하고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도 만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앞으로도 할 거니까 제가 스트리밍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설문이나 이런 거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커뮤니티 공지글에 있는 거를 보시고 참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앉으나서나 자나 깨나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바이.